이번 시간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서 가세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세 공제를 정해서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수행한다는 소리는 여러분이 매년 해왔듯이 외국인 근로자한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수행한다. 그게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식이에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게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신고 연말정산의 원칙인데 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서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선택권이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9% 단위세율 가세 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특례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원칙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별도로 19% 단위세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뒀느냐를 잠깐 살펴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소득세율 최고세율은 45%예요. 그럼 여러분, 연봉을 20억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연봉을 20억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가정했을 때 세금을 떼게 되면은 한 10억 정도를 받을 거예요. 왜냐면 45%의 지방세를 합치면은 거의 50% 받게 되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 세율을 세금 징수한다 가정하게 되면은 비록 연봉 20억이지만 세후로는 10억 정도를 수령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른 외국에 있는 회사가 그 외국인한테 우리는 세후로 12억 줄게. 한국에 있는 기업은 세전으로 연봉 20억 줄게. 그러면 외국인은 당연히 누구한테 갈까요? 외국에 있는 기업한테 갈 거예요. 왜냐면 이쪽이 실수령을 따지게 되면은 바로 외국에 있는 기업이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지금 이렇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국인들이 바로 외국으로 가는 이유, 지금 이 외국인이 우리 국내 기업의 기술력 강화, 즉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외국인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일반 종합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한국으로 오지 않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19%냐? 근로소득의 19% 곱한 금액을 세금을 결정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45%한 세부담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바로 그러한 측면에 세금을 좀 낮춰줄 테니 한국에 와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외국인 단위세율 19% 가세 특례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은 우리랑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외적으로 19% 단위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특례라는 규정이 있다 했죠.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우리 내국인처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19% 단위세율을 선택해서 연말정산을 유리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잠깐 보시면 시뮬레이션을 잠깐 돌려보면 물론 여러분 교재 691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위세율 분리과세제도의 적용 예시에서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가정하에서 만든 수치이기 때문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바로 가정하에서 만든 수치를 기본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대략 케이스 5번처럼 연봉이 한 1억 5천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처럼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보다 단일세율을 적용한 것이 오히려 세부담이 낮은 꼴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회사의 단순 추정치지만 바로 지금 사례를 봤을 때 우리 회사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누구한테 외국인 단일세율을 적용을 검토하는지 나온 거죠. 바로 연봉이 1억 5천 이상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인 단일세율 가세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된다 소리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 회사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연봉이 5천, 6천, 7천 뭐 이래요. 그러면은 이 직원은 뭐가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랑 동일하게 동일한 연말 정산을 수행한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 단위 세율을 누구한테 적용한 것이 유리한지 보면은 바로 고액 연봉자 외국인한테 적용한 것이 유리하다. 자, 그러면 바로 고액 연봉자한테 외국인 단위 세율을 적용한 것이 유리한데, 자, 그러면 외국인 단위 세율을 적용할 때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는지 살펴보면은 우리와 같이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바로 총 급여액 갖고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지만 외국인 단일세율 19% 가세특례를 적용할 때는 근로소득에서 19%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결정해요. 그러면 근로소득은 뭘 말하는 거냐? 바로 비과세를 포함한 소득을 근로소득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실 내용이 이거죠.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할 때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차감한 총급여 갖고 세금이 부과되지만 근로소득 단일세율 가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된 근로소득의 19%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한다. 자, 요 내용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은 고액 연봉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단일세율을 적용할 때는 총급여 아닌 비과세를 포함한 근로소득의 19%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고 징수해야 한다. 그런 내용 좀 보시고요. 자, 이와 관련돼서 올해 개정된 내용도 한번 같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올해 개정 내용 중에 여러분 과거에 작년까지는 주주가 아닌 임원 또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 제공이익, 그 다음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 임차 자금 조례 대여이익, 단체 순서 보장성 보험 및 단체 한급부 보장성 보험의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을 아예 보질 않았어요. 그러나 2021년부터는 이 내용을 근로소득에서 제외된 소득을 복리후생자 성질의 비과세, 급여 비과세로 재편했어요. 개편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바로 이 사택 제공 이익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서 외국인 단일세율을 적용할 때 얘는 다 빠졌죠. 왜냐면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2021년부터 어떻게 돼요? 이 작년까지 근로소득 보지 않았던 소득을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비과세로 재편하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비과세 소득이 돼버렸죠. 그러면은 단일세를 적용할 때 근로소득의 19%를 곱해서 계산하는데 근로소득은 바로 비과세 소득을 포함해서 계산되는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바로 사택 제공 이익도 바로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서 19%를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우리 회사에 외국인 임원이 오셨어요. 그 외국인님한테 우리가 한남동에 월세 500 또는 1000짜리의 집을 사택을 제공했어요. 자, 바로 그 사택 제공 이익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았는데 올해 뭐래요? 비과세로 개편해버렸죠. 그러면은 그 외국인 임원에 대한 단일세율 19를 적용할 때 올해부터 비과세가 돼 보니까 사택 제공 이익도 포함해서 19%를 곱해서 산출세를 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나 했었는데 바로 부칙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부칙을 보게 되면은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에 대한 경과 조치.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18조 2 외국인 단일세 가세특례를 적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2022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17조 4 38조 1항 6호 7호 15의 개정 규정 즉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를 말한 거예요.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종정규정을 정한다. 즉 개정규정을 정하지 않는다. 즉 종정규정은 이거죠. 지금 복리후생적 급여는 종전에는 근로소득을 보지 않았죠. 따라서 2021년까지는 종정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을 보지 않고 2022년부터 비과세 소득으로 보겠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외국인 임원한테 사택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외국인 단일 세율을 적용할 때 올해까지는 근로소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만, 즉 종정률에 따라 근로소득 제외되는 수로 보겠지만 내년 2022년 기속부부터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단일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여러분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걸 말씀드렸죠. 연봉이 1억 5천 이상이 되면은 단일 세율이 유리한 것이 일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비록 이 값이 추정치지만 일반적으로 유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연봉 1억 5천 이상이 되게 되면은 단일 세율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여러분이 직접 비교해 봐야 되는데, 자, 바로 이와 같이 고액 연봉자의 경우에는 단일 세율 분리과세를 신청하시 유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단일 세율 적용을 계속 국가 입장에서는 계속 적용해 줄 수는 없고, 몇 년간 적용되냐면은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 끝나는 가세 기간까지만 적용해 줘요. 자, 여러분 외국인 단일 세율 적용할 때 얘를 좀 주목해서요.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 끝나는 가세 기간까지.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아까 살펴봤던 세 감면제도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죠. 그죠? 날이 속하는 달까지인데, 외국인 근로자의 단일 세율은 5년 이내에 끝나는 가세 기간까지예요. 그래서 예를 보시게 되면 이런 케이스죠. 바로 해신을 볼게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10년 9월 1인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은 2015년 9월 말이지만 바로 5년 이내에 끝나는 가세 기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자, 5년이 되는 시점은 2020년 9월 1일이죠. 2015년 9월 1일이죠. 그 이전에 끝나는 가세 기간, 즉 14년 12월 30일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내용도 같이 좀 알고 계세요. 외국인 단일 세율은 다른 세액감면은 다르게 5년 이내에 끝나는 가세 기간까지만 적용된다. 좀 보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부분은 이걸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